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미국 대선 후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어떤 팩트에 기반했다기보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 그동안 제가 읽었던 사설, 그다음에 지금 분위기, 여러 가지 루머 등을 총 종합해서 이런 분위기로 지금 미국 대통령이 진행되고 있다. 후보들이 이렇게 좁혀져 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재밌거리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팩트에 기반한 얘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또 사람들이 얘기, 또 당내 안에서의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뭐 가장 궁금하신 거 2024년도 대선 트럼프와 바이든의 리매치가 될 것이냐? 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리매치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말고 다른 후보가 없습니다. 뭐 대안책이 없어요. 예, 그런 이유가 뭐 민주당에서 인재가 없어서 이렇게 하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미국에서 웬만하면 한 번 대통령 됐던 사람 8년 연임하는 거는 사실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못하면 창피한 거예요. 보편적으로 4년 대통령 하고 나서 또 4년 또 하는 거는 거의 다 한다 할 정도로 사실 미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했던 사람 밀어주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유리하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똑똑하고 더 나은 인재가 민주당에 있다 하더라도 솔직히 지금 나오는 거는 그들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대통령 나오는 게 한두 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캠페인 비용이니 어마어마하게 돈 드는데 대통령 나갔다가 안 되면 타격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갈 이유가 없는 거야, 민주당에서 솔직히. 왜냐면 지금 대통령이 있는데 뭐 두 번째 끝난 것도 아니고 한 번 끝났는데 민주당에서 그 대통령 말고 다른 사람이 나가서 내가 잘해보겠다 하는 사람이 드물긴 해요. 물론 민주당에서도 몇 명 나오긴 했지만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나온 김에 이렇게 갖고 내 좀 뭐랄까 좀 알리고 이런 거, 예, 이런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뭐 후보가 없습니다. 바이든 말고는. 자, 공화당에서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고 니키 헤일리가 있었고 론 디센티스가 있었는데 자,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일요일 날 갑자기 나는 사임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아이오와 코카스에서 점수가 별로 안 좋았다 이거죠.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0%가 넘게 나왔는데 본인은 30%. 30%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역부족이다. 이렇게 해서 뭐 사임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좀 충격을 먹었죠. 예, 니키 헤일리가 한 방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론 디센티스가 그만둔다고 하면서 자기는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자, 여기서 궁금한 게 과연 진짜 트럼프를 지지할까요? 트럼프한테 감정이 좋을까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은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없어요. 이제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냐 니키 헤일리냐 뭐 이 문제인데 니키 헤일리가 지금 믿는 구석은 딱 한 가지가 있죠. 예, 인지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한 가지 믿는 게 뭘까요? 예, 본인이 젊다는 거예요. 1972년생 이제 52살 얼마 전에 또 생일도 지났습니다. 1월 20일이었나? 예, 그래서 생일도 지났는데 예, 아직 젊다는 거. 예,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고 예, 나이가 너무 많은데 이런 사람들 뭘 믿고 맡기겠냐. 그래서 내가 나가면 세상을 바꾸겠다.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좀 열풍을 일으키고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미국 정치의 좀 특징이 뭐냐. 트럼프 꼴 보기 싫어서 바이든 찍겠다. 혹은 바이든 꼴 보기 싫어서 트럼프 찍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트럼프가 좋아서 트럼프를 찍겠다. 바이든이 좋아서 바이든을 찍겠다가 아니라 바이든 지금 정치 너무 개판이야. 지금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먹고 살기 힘들어. 예. 그래서 난 트럼프를 뽑아야 돼. 예전에 그래도 트럼프 할 때는 먹고 살만 했었잖아. 야, 그때를 생각하면 진짜 바이든 괜히 잘못 뽑은 것 같아. 그래서 바이든 싫다고 트럼프 뽑겠다는 사람이 있고, 트럼프 저거 진짜 언제 어떻게 사고 칠지 몰라. 진짜 트럼프 되면 지금 미국 개판 될 거야. 난 트럼프 되는 걸 못 봐. 절대 그 꼴 보기 싫어서라도 나는 바이든 뽑아야 되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니키 헤일리가 나오면 이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뭐 모의적으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어요. 근데 여론조사는 뭐 조사하는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게 딱 정확하다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지금 여러 곳에서 나온 게 뭐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붙는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근소한 차이예요. 이게 오차 범위라고 합니다. 4% 정도 안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무슨 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은 이 대통령 뽑는다는 게 전 국민이 참여한다고 하지만 50개 주에서 스윙 스테이트 6개에서 한 10개 주, 이 주가 대통령의 당락을 결정합니다. 나머지는 죽었다 깨어도 캘리포니아 무조건 민주당, 누가 나와도 민주당, 텍사스 누가 나와도 공화당 이런데요, 미국은.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 6개에서부터 한 10개의 주가 대통령의 당락을 결정짓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떻게 엎치락 뒤치락 될지 몰라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 미국 대통령 뽑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
이게 좀 합리적이지 못해요. 예 근데 예전 역사로부터 보면 사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미합중국이거든요. 50개 주가 합쳐 있는데 50개 주가 사실 50개 나라나 다름없어요. 각 주마다의 권리를 갖다가 안 주면 들고 일어서요. 예전에 남북 전쟁일 때는 뭐 미국이 두 개로 나눠줬잖아요. 국기도 두 개가 있었고 미국도 두 개 나눠 나기 미국도 두 개의 나라로 나눠졌던 적이 있었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각 주의 그 어떤 의견을 갖다가 존중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투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솔직히 지금 미국 대통령 뽑는데 양문화가 되는데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니키 헤일리가 공화당 후보로 나와서 트럼프랑 아니죠. 바이든이랑 붙은다. 그러면 이 바이든을 갖다가 압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바이든한테 불만족한 걸 갖다가 니키 헤일리가 채워주고 있거든. 젊고 그다음에 좀 유능해 보이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전한 사람 아니지만 만약에 니키 헤일리가 대통령이 되면 처음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여성 대통령이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많은 미국의 중도파들이 니키 헤일리를 밀어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거 전략은 어떻게 되고 있냐? 니키 헤일리는 나를 뽑아라. 그래야지 우리 공화당이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거의 교주잖아요. 나를 믿으라. 내가 지금 핍박당하고 있다. 지금 미국 내에서 이제 사법 리스크가 많아요. 뭐 트럼프에 관련된 지금 소송이 7가지인가 8가지인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 트럼프를 더 도와주고 있어요. 소송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트럼프 당을 믿는 사람들의 결집력은 더 세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파워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아마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지금 뭐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 화요일이기 때문에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 코카스를 했었고 아이오와 코카스는 이제 전당대회 뭐 당원들만 등록된 당원들만 이제 투표를 해 갖고 민심을 알아보는 거고 지금 뉴햄프셔에 있는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참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니키 헤일리하고 트럼프하고 한 자리 숫자대로 차이가 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한 40 몇 퍼센트 받고 니키 헤일리가 한 37, 8% 정도 받고 그래서 한 자리 숫자대로 줄어들면 니키 헤일리가 이 여세를 밀어서 잘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완전 엿먹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론 디센티스예요. 갑자기 론 디센티스가 나 일요일 날 나 후보 사퇴할래. 그리고 가서 나는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그랬더니 이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그러니까 론 디센티스 지금 조사한 바에 따르면 론 디센티스를 지지했던 사람 중에서 한 70% 정도는 트럼프한테 갔대요. 그리고 30% 정도가 니키 레인한테 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저녁까지 이제 뭐 결과가 나오겠지만 뭐 두 자리 숫자 이상, 10%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차이가 뭐 일부 여론조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60%까지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보고 있어요. 둘 다 비율을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니키 헤일리 웬만하면 사임하지. 그냥 트럼프 밉시다. 이번에 판세가 이런데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도 뭐 인터뷰 계속 오늘도 계속 라이브가 나오고 있는데 뭐 아주 뭐 자신만만해요. 뭐 언제든지 뭐 사임을 한다 원하면 뭐 받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니키 헤일리는 뭔 소리냐 발끈해 갖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니키 헤일리는 좀 쇼업이라도 좀 보여주겠다는 듯이 다른 TV 캠페인이 뭐니 뭐 그거 계약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선거 캠페인 계약은 언제든지 그 페널티 없이 취소시킬 수 있게 이렇게 계약을 한다고 뉴스 아티클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왜 언제든지 그만둘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론 디센티스도 뭐 계약했던 모든 광고를 다 취소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니키 헤일리가 나는 계속 밀고 나갈 것이다. 나만한 후보가 없다라고 계속 이렇게 밀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화당 특히 트럼프 진영에서 한때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이러지 말고 그냥 니키 헤일리를 부통령으로 해갖고 같이 파트너로 같이 나갑시다. 이게 한 1-2주 전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솔깃했던 거예요. 괜찮은데? 니키 헤일리 그냥 부통령 시키고 내 쫄딱으로 시켜갖고 그냥 같이 나가면 뭐 니키 헤일리 지금 인지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뭐 당연히 나는 당상 아니야? 니키 헤일리도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게다가 니키 헤일리가 부통령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뭐 중도파들 표를 갖다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바이든 이기는데 더 좋겠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참모들이 뜯어 말렸다고 합니다. 뭔 소리냐? 지금 미쳤냐? 지금 니키 헤일리가 지금 트럼프와 지금 사고방식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다른 사람인데
쟤를 데리고 왔다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그러냐. 예,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니키 헤일리 측에서도 당연히 발끈해 갖고 "내가 미쳤냐? 왜 트럼프 밑에서 부통령을 하냐?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예, 이렇게 발끈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재밌었던 얘기가 뭐냐? 만약에 니키 헤일리가 부통령이 된다 그러면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고령이기 때문에 솔직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죠. 예, 만약에 돌아가시면 니키 헤일리가 바로 대통령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완전 이제 공화당 개판 난다 이렇게 보는 이런 게 또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미국의 권력 서열 1위가 대통령이고요. 2위가 부통령이고 3위가 하원 의장이에요. 예, 예전에 낸시 펠로시가 했던 하원 의장입니다. 이게 뭐냐? 대통령이 서거하면 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요. 부통령도 서거하면 이 하원 의장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예, 미국에 지금까지 이제 하원 의장이 대통령이 된 적은 없습니다. 자, 대통령이 공석이 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하고 부통령이 항상 같은 비행기를 안 타고 다니죠. 만에 하나 무슨 일이라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 만에 하나 지금 첫 번째 우려가 뭐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연세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대통령 임기 중에 서거하시면 니키 할리가 대통령이 된다. 이게 첫 번째 우려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먼저 번에도 2020년 끝나고 탄핵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뭐 공화당 내에서 니키 헤일리를 미는 사람들 있죠.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자마자 2024년도에 만약에 트럼프가 니키 헤일리 부통령을 해갖고 대통령이 됐어요. 됐는데 되자마자 공화당 내에서 이제 상원, 하원 의원들이 들고 일어서 갖고 중도파들 혹은 반대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밀고 나가갖고 트럼프를 갖다가 탄핵시키자고 하는 거죠. 그럼 뭐 민주당은 아싸라, 우리도 신났다, 뭐 전격적으로 다 도와주겠죠. 예, 항상 하원이 비등비등해요. 요즘에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한 10명만 트럼프 탄핵시키자 그런 법안이 통과돼 버려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다 밀어줄 테니까. 예, 그러면 이제 과반수가 훨씬 넘기 때문에 다 통과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사상 초유의 2024년도 대통령 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 된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탄핵되고 잘려버리고 니키 헬리가 대통령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황당하죠. 예, 이런 시나리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한때 잠깐 일장춘몽 이런 꿈이 있었고 결국은 뭐 니키 헬리도 난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예, 트럼프도 생각해보니까 어이구 이거 참모총장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내가 생각 잘못했네. 어이구 야 이거는 아니올시다. 예, 그래서 그냥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뭐 전면 특허, 남들 공격하는 거 인신 공격 되게 좋아하죠. 예, 니키 헬리가 인도계예요, 인도계. 예, 부모님이 이제 인도계라서 뭐 인도 사람이라고 놀리고 뭐 대통령 자격이 없네 어쩌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니키 헬리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니키 헬리 부모님이 태어날 당시에 미국의 합법적인 이제 체류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 자격이 없다 그러는데 트럼프의 어머니도 이제 이민자예요. 예, 원래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다. 트럼프의 할아버지는 먼 옛날 제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미국 왔지만 트럼프의 어머니는 뭐 유럽에서 태어났고 어디였죠? 오스트리아였나? 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거기서 태어나갖고 미국 왔던 이민자예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 본인도 자격이 없는 거죠. 하지만 미국 헌법은 35살 이상 넘고 미국에서 태어난 naturalized citizenship, 나중에 시민인권 받는 사람은 안 됩니다. 저도 대통령 나가고 싶은데 저는 자격이 안 돼요. 예, 근데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는 대통령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많이 해요. 자, 론 디센티스는 왜 그만뒀냐? 예,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론 디센티스는 주지사에 또 뽑혔어요. 플로리다에서는 인기 좋아. 그래서 인기가 좋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주지사만 해도 앞으로 3년 동안은 플로리다 대통령 노릇 타먹는 거 아니에요. 플로리다도 뭐 규모가 큰 건데 사실 뭐 전반적인 규모로 따지면 미국에서 세 번째 규모예요. 사실 플로리다가 꽤 큰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로 따지면 뭐 텍사스나 뭐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이런 데가 큰데요. 자, 그러면 웬만한 나라 대통령 못지않은 권한이 있는데 지금 가능성이 없는 대통령 하느니 플로리다 주지사 지금 3년 요걸 더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나가면 플로리다 주지사 못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플로리다 주지사 선택한 게 더 낫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기가 그동안 이제 캠페인에 좀 실패를 했다고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정치 경험이 짧아요. 10년밖에 안 돼. 론 디센티스가. 그게 조금 문제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엘리트입니다. 예, 좋은 대학교 나왔어. 예일 대학교 나오고 뭐 미국의 뭐 사관학교 나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사람 생긴 것 같고 뭐라고 하면 안 되는데 생긴 거는 돌쇠같이 생겼잖아요. 의리 돌쇠같이 생겼는데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주지사를 하고 경험을 더 쌓는 게 좋고, 이번에 그만두면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야지 본인의 정치 생명이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주지사를 해야 되고 자기가 공화당원인데 본인이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플로리다 안에서 주지사 하기도 편한 거예요. 왜? 플로리다 안에서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속으로는 트럼프를 되게 싫어할 수가 있겠죠. 예. 맨날 별명 붙여 갖고 놀려 먹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뭐 사임하면서 더 이상 이제 그런 농담으로 별명 부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디생티머니어스인가? 예. 이렇게 좀 고상한 척하는 디센티스라는 말을 갖다가 좀 이렇게 변형시켜서 농담 별명 붙이는 걸 참 좋아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 그래서 이 별명을 더 이상 안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만두자마자 월요일부터 지금 뭐 트위터 예 뭐 구 트위터죠. 지금 X를 통해서 트럼프와 그의 주변을 까고 있어요. 예. 아주 좀 지근이근 씻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원 의원 중에 한 명이 트럼프가 지금 16 사태 때문에 재판받고 있는데 이거는 정부의 돈으로 재판비를 내야 된다. 그랬더니 "뭔 소리냐. 아니 왜 우리가 낸 세금 갖고 왜 개인적인 소송을 갖다가 소송비를 내야 되냐." 근데 뭐 하원 의장은 "아니 이게 뭐 정치적인 우리 당의 뭐 정치적인 일인데 뭐 우리 부정 투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키려다가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뭐 우리가 내줘야 되네." 이런 소리 했다가 하도 욕 처먹으니까 1시간 만에 이제 철회를 했습니다. 예. 근데 뭐 누가 들어도 뭐 욕 얻어먹을 얘기죠. 예. 트럼프 변호사 비용을 왜 우리 세금으로 냅니까? 예. 안 그래도 세금 500불 냈던 사람한테 뭐 한다고 뭐 이쁘다고 우리가 내주겠습니까?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디센티스가 트럼프를 까고 있어요. 그렇다고 니키 헤일리를 도와주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죠. 예. 근데 속으로는 트럼프가 되게 미운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를 이래저래 트럼프도 공격하고 트럼프 주변 사람들을 갖다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참모총장들 얘기나 디센티스를 잘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좀 속이 좁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밴댕이 소갈딱지 구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원한을 갖고 방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트럼프를 지지합니다라고 얘기해야지 자기가 플로리다에서 주지사 하기도 편하고 앞으로 정치 생명도 편하고 2028년도에 대선을 볼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인 제스처로 그러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예. 그래서 지금 공화당에서는 니키 헤일리와 트럼프의 문제인데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는 지금 큰 건 딱 한 가지예요. 만약에 콜로라도 주처럼 아예 투표용지에 이름을 못 올리게 한다. 근데 지금 이게 연방 대법원까지 간데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중에서 지금 공화당 지지하고 보수파가 더 많습니다. 예. 많고 마지막 대법관 한 명은 또 트럼프가 지지를 했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통과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통과돼서도 안 돼요. 예. 뭐 대법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뭐 수정헌법을 들먹이면서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전례가 없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대법관들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 같고 웬만하면 미국이 보수적이고 했던 가치관을 갖다가 중요시 여기는 이게 미국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안 해줄 것 같아요. 예, 안 해줄 것 같아 갖고 그 리스크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른 리스크 있잖아요. 뭐 지금 뭐 기자인 진 캐럴과 뭐 지금 명예훼손 소송도 있고 그다음에 뭐 문서 가져갔던 거 소송도 있고 뭐 뉴욕에서 지금 어 자산을 갖다 부풀려고 부정적으로 돈을 갖다가 융자 받아 갖고 건물 사고 또 세금 탈세하고 뭐 여러 가지. 예, 이런 것들은 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핍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진실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한테는 이게 더 호재예요. 이런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트럼프 쪽으로 더 결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파워가 더 커져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아마 뭐 지금 상황이라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 트럼프가 공화당의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이고 예, 민주당에서는 바이든이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당이 뭐 최소 한 5개, 6개 이상은 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선거 때가 되면 당이 많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진짜 뭐 미국에서는 당을 갖다 파티라고 하죠. 예, 우리 파티하는 파리. 예, 파리라는 게 어떤 편이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예, 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저번에 그 2020년도에 때는 birthday party라고 생일당이라고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예, 이런 좀 얼토당토하는 당이 나오죠. 예. 한국에서 뭐 허경영 나오고 뭐 불심으로 대동단결 뭐 호국당 나오고 뭐 이런 것처럼 좀 우리가 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당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민주당하고 공화당 빼놓고는 녹색당이 그나마 커요. 예. 그린 파리. 예. 녹색당이라고 있는데 녹색당에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지금 미국의 역사 동안 항상 대통령은
민주당하고 공화당에서만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녹색당에서 이제 하원 의원 가끔가다 나오는 경우 있어요. 예. 몇 명씩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상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 당이 있기 때문에 뭐 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미국은 돌아가는 게 그냥 민주당하고 공화당이에요. 리퍼블리칸, 데모크래틱 이 두 개의 당, 두 당에서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양분화된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 이게 한쪽의 힘의 파워가 이쪽으로 확 몰려버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죽두밥도 아니에요. 이게 너무 절반절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를 들고 일어서야 되냐. 이제 사람을 편을 가려야 되니까 낙태 문제를 자꾸 꺼내고 있어요. 예. 로 대 웨이드, 로 vs 웨이드라는 기존 판결이 있어요. 낙태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에 맡겨야 된다. 근데 이걸 뒤집어 갖고 지금 공화당 지지하는 주 몇 곳에서 사실 이걸 못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한테 야, 우리 국민의 자유를 이렇게 막고 있다. 이런 트럼프를 갖다 놔둘 수가 없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낙태 허용권에 대해서 다시금 다 누구나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그런 캠페인을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조금 떨떠름해요. 왜 그러냐? 캐톨릭이기 때문이죠. 예. 캐톨릭은 사실 낙태를 좀 죄악시해요. 예. 별로 안 좋아하죠. 예. 근데 캐톨릭 신자라고 많이 보이는데 솔직히 그게 조금 보이는 게 좀 정체성이 애매모호할 수가 있죠. 미국에서는 이제 캐톨릭 신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예. 중남미에서 온 사람들이 캐톨릭이 많아서 그래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은 중남미에서 온 사람 표를 갖다 많이 의식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 예 좀 어긋나는 이런 낙태에 대한 얘기가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편을 가르고 있는 건 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좀 선거에 이용을 해야 된다고 그레청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가 또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가고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실 약발이 먼저 번 2020년하고 똑같아요.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래서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자. 미국이 지금 다른 나라 때문에 못 먹고 못 산다. 예. 다 남의 나라 욕하는 거죠. 예. 다 쟤들 탓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뭐 중국도 작살나 버릴 거고 그다음에 북한의 김정은이 그냥 내 친구잖아. 마이 프렌드야. 그러니까 내가 다 해결할게. 푸틴 야 걔도 진짜 걔 사나이거든. 걔도 마이 프렌드야. 내가 다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미국에서 백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대놓고 그렇게 얘기 못 해요. 예. 대놓고 백인들이라고 얘기하면 욕 처먹죠. 근데 대놓고 얘기하는 게 미국의 주인은 백인 아니야. 백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저희 이민자들 때문에 우리가 다 못 먹고 못 살잖아. 남이 나라 퍼주게 생겼어. 자꾸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백인표를 결집시킨다는 건데 자, 뭐 지금까지 그렇게 알려졌죠. 예, 보편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 이건 팩트니까 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를 뽑아줬던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좀 낮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 고등교육을 좀 덜 받았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가 있겠죠. 예, 교육 수준 갖고 뭐 꼭 뭐라고 할 건 아닌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혹세무민 당하기가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그 얘기를 믿는 거죠. 근데 미국은 사실 대통령이 미국을 획가닥 바꿀 수 있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예. 물가 올라가는 거나 인플레이션 이런 거는 연준의 파워가 되게 크고요. 그래서 사실상 서열 1위에서 2위, 3위 하면 대통령, 부통령 하원 의장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진짜 실질적인 대통령. 예. 만약 대통령이 한 집안의 아빠다. 그러면 이 연준 의장은 이제 한 집안의 엄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미국의 모든 돈을 주무르고 있는 곳이 연준이기 때문에 경제 문제는 사실 연준이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 이 결정은 사실 의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의 사실 좌석이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누가 됐냐보다 의회에서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이냐, 뭐 공화당이 과반수 이상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 뭐랄까 이 법안이 통과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좀 볼 수가 있겠죠. 대통령은 파워가 하나가 더 있어요. 예. 만약에 이제 똑같은 파워가 나왔다. 그럼 부통령이 그 표를 갖다가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파워가 큰 거예요. 만약에 똑같이 뭐 100표 100표 나왔다. 그러면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럼 부통령 캐스팅 뭐라고 하죠? 예. 그거가 하나 갖고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고 안 되고 뭐 이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미국에서는 대통령 문제보다는 사실 이런 정권 문제에 더 신경 써야 되는데 확실히 이제 교육 수준이 좀 낮고
선동당하기 쉽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자극적인 말에 반응을 많이 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국인들 미국에 살고 있는 이제 한국인들은 이제 흔히들 그런 얘기해요. 예. 처음에 왔을 땐 민주당이었는데 미국에 좀 오래 살다 보니까 공화당이 돼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예. 어떤 분은 저한테 "캠피도 미국 오래 살더니 공화당 미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꼭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이제 한국 분들은 보편적으로 이제 민주당을 더 선호를 합니다. 예. 민주당을 좀 선호를 하고 보편적으로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 분들은 한 60-70% 이상이 다 민주당 예 그렇게 지지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한데 뭐 공화당 좋아하시고 한국 분들 중에서도 트럼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도 이제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공화당의 보편적인 방식을 지지한다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미국이 이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좀 뭐랄까? 부익부 빈익빈 예 이게 나쁜 말인데 초강력 부자들이 많아요. 진짜 부자들이 미국에 많아요. 근데 기본적인 가치라는 게 돈은 진짜 벌 수 있을 만큼 벌자 이건데 이게 너무 많이 버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예 이상형이에요. 유토피아인데 사실 미국은 그렇지 않은 나라예요. 못 사는 사람 더럽게 못 살고 잘 사는 사람은 진짜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그로 인해서 사실 못 사는 사람들이 혜택 보는 게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공화당을 미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 진짜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부자 한 명이 일반인들의 몇 천만, 몇만 명, 몇십만 명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왜 세계적인 부자니까. 예. 그런 부자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인프라가 좋아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이 다 급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건데 뭐 그걸 또 그렇게 생각 안 한 분들이 있죠. 우선 미국이 이렇게 되니까 진짜 보통적인 사람들은 맨날 월급 받아서 먹고 살기 힘들고 그렇죠. 예. 자기 뭐 상황이 그러면 또 솔직히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불평 불만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자기 하기 나름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대선까지 이제 한 10 개월 남았어요. 10 개월 남았는데 모르죠. 예 니키 헤일리 뭐 변수가 생기면 또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지만 그게 아니면 우리가 이제 또 예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또 대결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예. 이들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 그다음에 또 앞으로 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그다음에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지 먹고 살 수 있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 또 우리가 누가 대통령이 됐든 간에 잘 살 수 있는가 예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바라는 현명함은 뭘까요? 예.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나가서 우산을 파시고요. 그다음에 햇빛이 쨍쨍한 날이면 바깥에 나가서 카와시 한다고 사람들 불러다가 카와시를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예. 여러분이 캐머런처럼 바뀌어야 됩니다. 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시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이런 현명함이 그냥 우리가 미국에 사는 현명함 아닐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 얘기는 그냥 전반적인 예, 지금 제가 뉴스를 많이 읽다 보니까 전반적인 미국의 정치에 관련된 기사들을 갖다가 그냥 짧게 제 머릿속에서 정리해서 이런 분위기다라고 좀 알려드렸던 겁니다. 자, 좀 참고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